안녕하세요. 5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싹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채권의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채권의 가격은 빠지면 채권 금리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어떤 이유로 채권에 이런 변동이 나왔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전일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었냐면은 미국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12개의 지역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2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폭 혹은 완만하게 여전히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소 비관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경기가 좋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까지 뭐 7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가 지금 이제 동결의 가능성이 5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과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 국채 입찰 딱 봤더니 수요가 굉장히 약화된 모습. 이거는 제가 그저께 뉴스를 통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이 단기물 위주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예 바이백 매도세까지 쇄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심리,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 지금 당장 좀 속도를 내지는 못하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일단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물가는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금 채권의 가격 지금 떨어진 것처럼 반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증시 관련해서는 심리가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최악이다, 완벽하게 끝났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9월 24일 FOMC 금리 인하 확률 쭉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11월 달, 12월 달 보면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명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한 번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이전부터 예고된 내용, 첫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다. 먹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이제 덧붙이면은 요것만 먹더라도 1년 농사는 잘 지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서 현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제 유가는 WTI 기준 79.23달러로 마이너스 0.7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AI 좋습니다. 실사용에 대한 이러한 범위가 늘어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반도체, 이 클라우드 쪽으로 해가지고 서버 이제 투자해야 되니까 수요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이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스마트폰 쪽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거나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꿈틀거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요 부분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이 저가형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급형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보급이 더욱더 많이 된다면 인프라 투자도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차근차근 이 땡겨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관련주들 요즘 많이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아쉽긴 해도 끝난 건 아니구나. 약간 속도가 느릴 뿐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로봇 전쟁, 클라우드, 센서 기업이 다시 승자가 될 것이다. 막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중요한 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뭐 갤럭시가 부품을 여러 군데에서 사오는데 그 갤럭시 제품 판매로 실적이 안 나오나요? 애플이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돈이 되지만 완성 로봇도 돈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관련 테마 전체가 같이 성장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프라 관련들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좋죠. 전선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발전소, 이쪽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조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확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이제 후속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원가까지 확 떨어질 거거든요. 그거 다 영업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수소 생태계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죠. 향후 한 10에서 20년 뒤에 전 세계 발전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수소가 10에서 15% 정도는 무조건 차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는 기업들은 뭐다? 이게 나중을 기대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괜찮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을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물려있던 그 전적 경험 요런 게 이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요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게 통한다면 중국 경기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시장 관련으로 많이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온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시장 정리했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오늘 이탈이 나왔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좋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조금 잡아야 될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다올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 내년 9조 원의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지 이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체코원전 프로젝트 요거 7월 달 발표 예정인데 경쟁은 6월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여기에서 다양한 내용이 홍보성으로 분명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인 6월의 시작인데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6년 폴란드 원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대화의 마무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고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위탁 생산 공장을 가장 크게 짓고 있는 이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걸로도 되게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조 3천억이지만 올해 수주전을 통해서 내년 수주 예정 금액을 딱 살펴보게 되면 얼마 정도가 보여지게 된다? 연간 9조 원. 그러면 연간이라는 건
매년 9조 원씩 계속 쌓여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급 자체가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가스 쪽이나 아니면 수소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부터 계속 나올 테니까 야 이것도 돈 되는데 기대감도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목표 주가 얘기하는 23,000원에서 26,000원 현재 위치랑 연결해서 보시면 야 이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 부근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수급부터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뭐 외국인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오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 여기 부근에서 횡보하는 걸 넘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래서 요 둘 보면 되는데, 만약에 수급이 좀 마감을 쳤는데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단기 조정이 나오는데, 보통 11선까지는 일단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1선까지 빠르게 이탈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21선까지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다가 21선까지 이탈되면 그대로 볼린저 하단까지 혹은 그 부근에 있는 이평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훌륭한 예시가 최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관련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을 보시면서 단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마이너스가 외국인 기관에서 찍힌다? 그럼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장외로 던져야죠. 하지만 수급이 괜찮다? 그럼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난 요거 말고 단기 말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생각이다. 어차피 6월 7월에 후속 뉴스 나올 텐데 요거까진 보려고 한다면 뭘 봐야 되냐면은, 일단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11선 부근이 되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계속 보여줬고, 그럼 일단은 11선 보고서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지 보고, 지지가 된다면 걱정하지 말고 또 한번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튕겨 올라가는 거, 요거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만 21선까지 넉넉하게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탈하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갖고 현금을 확보하고, 좀 더 하락이 나왔을 때 가격의 안정이 보여지게 된다면 팔았던 만큼 다시 비중을 태우는 식으로 두산에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6월 주요 일정이 있는 만큼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요. 현재 어찌 됐든지 간에 가장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에 대한 소화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뚫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한 23,500원? 여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과 같이 이 소화의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래까지는 빠르게 더 올라가는 모습, 만약에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방금처럼 또 한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디테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던 거 또 거기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수급도 너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이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을 보는데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 단타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 줄이는 이러한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수급이 좋아, 버텨, 그러면 다시 한번 볼린저 상단 여기 돌파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지라인 11선 넉넉하게 보실 분들은 요거 참고 맥시멈 21선 보시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3,500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다는 걸 가정하에 방금 썼던 전략을 또 한번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또 내일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부디 잘 되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